2026년 새해 첫 거래일 역시나 실적으로 믿고 보는 반도체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까지 지난해에 이어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생각보다 지수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열되기보다는 내일 차분함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 잘 보내셨나요? 네, 좀 그게 더 피곤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우리는 또 출근을 해야 더 행복한데 오늘 첫 거래일 김민성 매니저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오전장부터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느낀 게 좀 그동안 많이 억눌렸던 코스닥에 대한 기대 자금들이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구나. 좀 이런 거를 보게 좀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동안에 좀 52주 신고가를 못 찍었었던 코스닥이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고 있다는 거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가속화가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못 따라갔었던 상승분까지도 코스닥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강세장의 초입 구간이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리뷰해야 할 종목이 또 많습니다. 12월 9일에 아무도 셀트리온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늘에게 갈지라도 저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오늘 또 급등이 나와줬잖아요. 네,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말씀해 드려서 뜬금없는 종목들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 때가 가장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못 갔었던 주된 이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을 하면서 주식 개수가 늘어나서 그게 좀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요소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셀트리온 홀딩스가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통 주식도 줄어나고 있고 이제 실적에 대한 멀티플도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좀 본격적인 시세가 만들어지는 건 빼놓지 않고 셀트리온이 항상 먼저 선점을 하면서 대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쉬었던 거는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셀트리온 쏠리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을 필두로 바이오에 대한 큰 사이클은 여전히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전 정고점 라인 23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2025년 마지막 거래일에 소개해 주셨던 QRT가 오늘 반도체 소부장 강세 속에서 역시나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홀딩 전략 유효하죠? 네, 새해 선물로 드려서 오늘 또 시초가로 네. 편입이 됐는데 새해 선물 제대로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상징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멀티플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볍고 이제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QRT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 대한 룸이 더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가볍게 좀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는 이쪽에 좀 더 포커스가 쏠릴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홀딩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종목도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 포트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나란히 잘 간 하루였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옥석 가리기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올해 강세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어디가 갈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섹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이 다 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종목으로 옥석을 가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테마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테마는 사실 이제 키워드로 좀 그럴싸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 러버기 때문에 바이오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잘 가서일까요? 바이오 쪽은 좀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어떤 이슈를 봐야 되나요? 이렇게 쉬고 있긴 하지만 이슈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좀 출격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기술 이전 체결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효과, 1월 효과에 대한 멀티플이 결국에는 바이오 쪽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말에는 코스닥 150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제 강세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바이오가 좀 빼놓고 못 갔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이오에 대한 시작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벤트들이 줄줄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으로 뭘 체크해야 될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오에 대한 빅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 때문에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키워드가 옥석 가리기인 만큼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과 이후에도 재료 소멸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굉장히 크게 열릴 수가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세론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여전히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롱 티슈즈는 근거 없는 루머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참 이 변동성을 우리가 늘 체크해야 되는 게 바이오 쪽이 아닌가 싶은데 단점으로는 뭘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근거 없는 이슈 때문에 조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이슈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가 해야 된다는 점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기대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하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체결한다라고 하면 얼만큼에 대한 기대 시장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 이게 현재 구간에서의 단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7% 강세로 마감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슈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역대 최대에 대한 수출을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가 이 수출에 대한 규모를 견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천억 불에 대한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반도체에 대한 강한 시세가 여전히 좀 업황 자체가 강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CES 2026에 대한 1차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중에서 80%가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성장주, 코스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결과가 더욱더 좋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상방에 대한 룸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중소형주 위주로 기관의 관심이 또 상당히 커지고 있던데 장점으로는 뭘 봐야 되나요? 지금까지는 대형주만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에 대한 옥석 가리기 기대감은 성장성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투자 확대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코스닥에 대한 매집을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술력을 잘 보여준 기업들 위주로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기업들이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기회까지 열리고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점도 확인해 볼게요.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좀 테마 사이클로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만큼에 대한 밸류체인이 엮여 있고 실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과연 우리는 어떤 테마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사실 오늘이 진짜 제일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네.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 제가 솔직히 바이오는 어지간한 종목들은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반도체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선택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종목은요?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CES 2016에 대한 키워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온디바이스 AI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NPU, IP에 대한 이제 설계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칩스 앤 미디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 그대로 이제 미디어, AI 영상의 필두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NPU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바로 칩스 앤 미디어인데 여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이브 M V2가 출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올해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K 온디바이스 AI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구글의 픽셀폰에 탑재가 되면서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구간에서 여전히 주가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모멘텀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칩스 앤 미디어도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 편입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근이 1차 목표가 25,5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세가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6,200원대 224일선 라인 밑으로 깬다라고 하면은 일단 리스크를 줄이자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장은 끝났지만 지금 바로 넥스트 트레이드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김민성 매니저 찾아가는 방법도 들어볼게요.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 시작하자마자 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섹터에 어떤 탑픽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입장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꼭 참고하시고 올해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연초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 전략 참고하실 때 김민성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많이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